네,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일까요?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여러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2급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비상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아침, 소아과 병원에 진료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복도를 넘어서 계단까지 진료 시작과 함께 대기 환자는 100여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밤새 심한 고열로 두통에 시달렸던 11살 김현아 양은 결국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부터 39도, 38.9도까지 올라갔는데 해열제 먹어도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왔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요. 반에 30명 가까이 되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5살 유치원생은 지난 10월 독감에 걸린 뒤 겨우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2달 만에 다시 고열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한 지 4일이 지났지만 폐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예정보다 퇴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발해기침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폐 부분 찍으면 너무 많이 하얗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내일 이제 퇴원 예정이었는데 너무 심해서 이제 화요일로 더 연기되는 상황이고. 지난달 독감 입원 환자는 한 달 만에 1.6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1.4배 늘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목이 쉬고 발열과 두통,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는데 중국에서 대유행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항생제나 해열제가 잘 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연령층이든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서 또 중증화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겠고요. 여기다 법정 2급 감염병인 백일해까지 유행하면서 어린이집과 학교마다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어릴수록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큼 호흡기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NN 박명선입니다. 네, 부산 유일의 공공 유스 호스텔인 아르피나가 적자 해결을 위해 사우나와 헬스장 등 핵심 부대 시설의 운영까지 중단했습니다. 대신 청소년 스포츠 시설을 유치해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이곳은 아르피나의 주요 부대 시설 가운데 한 곳인 헬스장입니다. 모두 10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5, 60명이 한 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일자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하 1층에서 100명 수용 규모로 직영하던 사우나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르피나 전체 지출의 10%에 달하는 헬스장과 사우나의 운영비를 아껴 지출 폭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아르피나는 앞서 연회 등 단체 손님 맞이용 400인분 조리시설인 대주방도 폐쇄했습니다. 만성 적자인 아르피나가 올해도 2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해제와 함께 객실 점유율이 56%대까지 올랐지만 손익분기점인 65%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청소년 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시설로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비, 임금비 등 관리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 저희들 유스호스텔 경영상 수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우나 등을 뺀 자리에 청소년 스포츠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아르피나 인기가 시들한 데다 언제든 동부산 관광단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근 주민들까지 애용하던 편의시설만 빠지게 돼 주민복지시설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가가지고 또 샤워하고 일상생활에 또 출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지금 없으면 아쉽죠. 적자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 아르피나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밀양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밀양의 농가들은 조합을 만들어 동남아로 딸기를 직접 수출하며 소득도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 10회지인 경남 밀양입니다. 차가운 바깥 날씨와 달리 온기가 감도는 하우스 안은 초록빛 열매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딸기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첫 수확 물량의 50%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아직 내수 단가가 더 높은 시기이지만 안정적인 수출 물량 공급을 위해서입니다. 밀양의 딸기 농가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당도와 경도가 높은 수출 최적화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통 일정을 감안해 70% 정도만 익은 상태로 수확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그 유통 채널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저희들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큰 계획을 가질 수가 있고. 밀양에서는 300여 딸기 농가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올해 첫 동남아 수출 물꼬를 텄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별 살충제 허용 기준이 달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밀양 딸기 1943 브랜드를 개발한 밀양시는 국내외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고품질의 딸기를 포장해서 그리고 선별해서 그다음에 그게 그 나라에 갔을 때 밀양 딸기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고품질 딸기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 중인 밀양시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수출 국가를 늘려 연 200톤 이상 수출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유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한 달 살기를 통해 경남 거제에 정착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제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많은 꿈들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KNN 특집 기획 바다가 젊어진다. 오늘은 거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김로원 씨를 황보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제 대표 관광지 구조라 해수욕장, 모래가 곱기로 유명한 해변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년 전 서울에서 거제로 정착한 김로원 씨입니다. 로원 씨는 거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를 브랜딩하고 있는 거제 로컬 크리에이터 김로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제를 이사 오는 거를 좀 결정을 했을 때 한 달 살기가 또 마침 이제 신청이 있어서 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제에 대해서 한 달 살기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깊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이사하러 오게 되면서 거제에 대한 콘텐츠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거제 캐릭터가 없길래 거제 캐릭터 8세기를 만들었고요. 약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를 좀 많이 인지를 해서 현재는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제를 알리는 콘텐츠라든지 글, 그런 전시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거제 관광 페스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카페나 맛집이나 숙소들 이런 거를 다 엮어서 지도를 만드는 건데 단순하게 와서 관광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좀 저를 힐링했던 그런 방법들,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쵸. 더 좋은 아이디어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한 번 더 같이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료 조사도 해보고 더 진행을 해보시죠. 꿈 많은 로원 씨는 거제에 정착한 뒤 일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체능 쪽을 어릴 때 했었어요. 어릴 때 했던 것들을 다시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나 연기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거제에 오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그분들 알게 돼서 또 갑자기 앨범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영상 하시는 분들도 알게 됐더니 또 갑자기 웹드라마를 또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본인의 많은 꿈을 펼치게 된 거제는 이제 로원 씨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거제란 보물상자,
이제 각자의 보석들이 이제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 각 보석들이 한 상자에 담겨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거제는 그런 매력들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보물상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제에 정착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의 아름다운 도전은 지역 사회에도 변화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네, 경남에서 올겨울 들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됐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 진전천에서 잡은 야생 조류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지난 6일 포획한 청둥오리 12마리 가운데 2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걸렸습니다. 경남도는 고병원성 AI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를 소독했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6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는 530%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130만 명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부산항의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275만 TEU로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 물동량은 2.9%, 환정 물동량은 3.2%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신항에 지분을 투자한 글로벌 선사가 부산항을 환저 거점항으로 운영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주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29건과 면허 정지 8건 등 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식당가 등에서 교통경찰 130여 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강하고 요란하게 예보돼 있습니다. 모레까지 부산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80mm, 경남 내륙에도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거센 비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휘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주변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거제는 12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 1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은 14도, 김해는 12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년보다 온화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